지금부터 드릴 질문 하나가 오늘 밤 마음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요즘 내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게 혹시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특히 70대가 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툭 꺼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유난히 길어지고 쓸쓸해집니다. 괜히 TV 소리만 크게 켜놓고 핸드폰을 쥐었다 놓았다 하게 됩니다. 전화는 줄고 약속도 줄고 사람도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친절 하나에도 가슴이 콱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 하고 스스로를 나무랄수록 그 마음이 더 크게 울린다는 겁니다. 괜히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더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최근 조사들에서도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이 나이 들수록 더 큰 문제로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향한다고 해서 그게 곧 철없음이나 부끄러움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삶이 다시 리듬을 찾고 싶다고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눌러버리면 더 외로워지고 급하게 믿어버리면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부추기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안전하게 이해하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흔들리는 날 다시 꺼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왜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설렘보다 먼저 특정한 남성에게서 안심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끌림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이유를 가장 조심스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70대에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곧 연애를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종종 사랑의 언어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안전한 곳을 찾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생기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호감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긴장이 풀리는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지면서 마음은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이 생각보다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노년의 끌림을 분석해보면 설렘보다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가슴이 뛰기 전에 숨이 편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 생각이 정돈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작은 걱정도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말을 섞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정서적 안전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정을 말했을 때 그 나이에 무슨 같은 말로 줄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가볍게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앞에서 사람은 상대를 남성으로 보기 전에 안심으로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왜 이런 안전이 더 필요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가 중심이던 역할도 느슨해지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외출이 줄고, 그러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마음이 안쪽으로만 맴돕니다. 이때 마음은 로맨스를 찾는다기보다 불안을 낮춰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전지대가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서적 안전을 주는 사람은 특별히 화려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고 필요 이상으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이면 마음은 관계를 상상하기 전에 이미 쉼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71세 김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김정혜 씨는 저녁이 되면 거실 불을 일찍 켜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면 더 조용해 보일까봐 TV부터 켜놓고 소리로 빈자리를 메우곤 했어요. 밥은 대충 국에 말아 넘기고 설거지도 내일로 미뤄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새벽을 맞는 날도 있었대요.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며칠이 지나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낭독 모임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김정혜 씨는 참여 신청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갔습니다. 모임에서는 누가 잘 읽었는지 평가하지 않았고 그저 각자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김정혜 씨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서 종이를 잡은 손에 땀이 났다고 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한 남성 회원이 문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셨어요. 집중해서 듣는 게 보였어요. 칭찬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을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정혜 씨는 그 순간 누가 나를 아줌마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줬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김정혜 씨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둘이 따로 약속한 건 아니고 그저 같은 자리에 또 앉았을 뿐이었어요. 그 남성은 늘 먼저 파고들지 않았고 묻고 싶은 것만 짧게 묻고 기다려줬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드세요. 밤 공기가 차네요. 그 말이 쌓이자 김정혜 씨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모임 있는 날엔 미리 밥을 챙겨 먹고 약속 시간에 맞추려고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사이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 하루를 가볍게 묻고 가볍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정혜 씨는 스스로 선도 세웠습니다. 만남은 늘 도서관처럼 공개된 곳에서만 하고 집 주소나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기로요. 나중에 김정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렌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숨이 좀 편해졌어요. 이게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사랑의 말보다 먼저 불안이 낮아지는 경험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일까라는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다시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을 만나 마음이 조금 놓이면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하루가 역할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고 어느 순간 빈칸이 생깁니다. 그 빈칸이 꼭 외로움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허탈함을 먼저 말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에게도 오늘은 어땠어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하기 전에 존재감을 확인받는 느낌을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반응해주고, 내가 웃으면 누군가도 따라 웃고, 내가 없으면 조금 허전해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큰 사랑의 말이 없어도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특히 남성에게 끌림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감정이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존중받는 느낌과 붙어 있을 때가 많아서예요. 내 말을 그 나이에 뭘로 줄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경험으로 받아주는 태도, 내가 살아온 시간을 쓰고 많으셨네요로 인정해주는 태도, 이런 존중은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서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감각을 꺼내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2세 서울에 사는 박순자 씨는 가족들과 지내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대화가 짧고 필요한 이야기만 오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얘기를 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 커졌대요. 그러다 동네 작은 사진 동호회에 나갔는데 한 남성 회원이 박순자 씨가 찍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빛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 말이 특별한 고백도 아닌데 박순자 씨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외모를 칭찬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감각을 인정해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무언가를 알아봐 준 순간 마음은 의미를 느끼고 그 의미가 호감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결책을 하나 아주 현실적으로 제안 드릴게요. 이 감각을 관계 하나에만 걸지 말고 의미를 되찾는 통로를 두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의미를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통로가 하나뿐이면 기대도 커지고 상처에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미를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첫째는 작은 역할 하나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 모임에서 간식 담당을 해본다든지, 동호회에서 정리 시간을 맡는다든지, 정말 사소한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내 이야기를 가치 있게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가족에게는 길게 말하기 어렵다면 같은 관심사가 있는 모임에서 짧게라도 이야기할 공간을 확보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상대가 내 이야기를 평가하는지 경청하는지입니다. 셋째는 관계의 속도를 내 감정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느낄수록 마음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공개된 장소에서 더 짧게 만나며 내 리듬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게 결국 의존이 되는 건 아닐까? 맞아요. 그 경계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기준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잠이 깨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가 망가지면 그건 의미가 아니라 의존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관계가 주는 의미와 내가 만드는 의미를 동시에 키우는 겁니다. 나는 내 하루를 지키고 관계는 그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두는 거죠. 이 균형이 잡히면 호감도 훨씬 안전해지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노년의 끌림은 철없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건강한 욕구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욕구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생기고
생활 리듬이 바뀌고 잠과 식사와 외출이 달라지는 변화가 따라오거든요. 이제 세 번째 이유, 몸이 먼저 살아나는 생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두근거림보다 생활이 정돈되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0대의 끌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과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몸으로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밖에 나갈 힘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쌓이면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얕게 만들고 어깨를 굳게 만들고 하루를 견디는 시간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끊겼던 생활 리듬은 의지로만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가야지, 먹어야지, 자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죠. 그때 관계는 아주 현실적인 외부 리듬이 됩니다. 약속이 생기면 시간표가 생기고 시간표가 생기면 몸이 움직일 이유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쌓이면 생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몸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설득보다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 누군가가 옆에서 순서를 같이 확인해 주는 순간 몸은 먼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먼저 신뢰를 주는 끌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한미정 씨 이야기입니다. 한미정 씨는 병원 예약만 잡히면 며칠 전부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부담이었던 거죠. 접수부터 검사실 찾기, 기다리는 시간, 의사 말 이해하기까지. 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면 머리가 먼저 지치고 그 지침이 몸의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료 전부터 이미 체력이 바닥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눕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의 병원 동행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딱 한 번만 도움받아 보자고 신청했습니다. 그날 동행해 준 사람은 70대 초반 박도현 씨였습니다. 박도현 씨는 과하게 친근하지도 지나치게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서 순서랑 길만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결정은 어르신이 하시고 저는 도와드리는 역할만 할게요. 이 말이 한미정 씨의 몸을 먼저 풀어줬습니다. 도와주면서도 내 주도권을 뺏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관리하려 드는 순간 사람은 더 긴장하는데 그분은 그 긴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접수대 앞에서도 박도현 씨는 먼저 나서지 않았고 한미정 씨가 말할 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여기서 번호표 뽑으시면 돼요 하고 알려줬습니다. 대기 시간에도 억지로 말을 끌어내지 않았고 따뜻한 물 드실까요? 같은 짧은 배려만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을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미정 씨의 몸이 먼저 안정됐습니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걸음이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오자 한미정 씨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 몸이 덜 흔들린다. 그게 바로 끌림의 씨앗이었습니다. 잘생김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 몸을 안정시키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생기는 호감은 반짝 설렘이라기보다 믿음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는 평소처럼 쓰러지듯 눕지 않았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저녁도 간단히라도 차려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이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내려가니 오랜만에 깊게 자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몸이 안정되니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피로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예약이 잡혔을 때 한미정 씨는 예전처럼 겁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좀 단정하게 입고 나가야지 하고 옷을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이 먼저 용기를 만든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돌아오면서 마음도 따라온 거예요. 여기서 대안을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끌림이 느껴질수록 감정부터 확인하지 말고 내 생활이 좋아지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린 뒤에 잠과 식사와 외출이 정돈되는지, 내 몸이 편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좋아지는 신호는 이런 것들입니다. 식사가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잠이 조금씩 깊어지고 아침이 덜 두렵습니다. 외출이 늘고 표정이 덜 굳습니다. 약속이 생기면 귀찮다보다 그래도 나가보자가 먼저 올라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락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서 잠이 깨고 식욕이 떨어지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남이 내 리듬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리듬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끌림에 불안과 의존이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합니다. 리듬이 좋아져도 안전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만남은 공개된 장소, 낮 시간, 짧은 시간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은 하루의 일부로만 두고 내 일상을 점령하게 두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내 건강 정보와 가족 사정, 경제 이야기는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천천히 꺼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70대의 끌림은 설렘보다 먼저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활 리듬이 살아나는 경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라고 느끼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몸의 리듬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상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훨씬 수월해지는 감각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현실적 힘으로 이어가 볼게요. 몸의 리듬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70대의 끌림은 거창한 사랑을 상상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혼자 감당하던 것이 줄어드는 경험에서 커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함께일 때는 큰 일도 작아집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더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 귀찮은 게 아니라 다녀오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고 무거운 걸 들면 몸이 며칠을 앓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은 로맨스라기보다 삶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현실적인 도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갈 때 그 사람이 나를 들뜨게 해서였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을 더 쉽게 살게 해줘서였나요? 함께하는 일상은 내 마음을 버티는 모드에서 사는 모드로 바꿔줍니다. 혼자일 때는 나가야지가 부담이지만 누군가와 함께면 나가볼까가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충북 청주에 사는 74세 오은숙 씨 이야기입니다. 오은숙 씨는 원래 시장 보는 걸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장보기가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건 괜찮은데 들고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간단한 것만 먹게 되고 냉장고는 점점 비어가고 기운도 더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산책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70대 초반 남성 정재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 가실 때 시간 맞으면 같이 걸어가요.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신 은숙 씨는 천천히 고르세요. 오은숙 씨는 처음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괜히 민폐인 것 같고 또 오해를 살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정재호 씨가 다시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책 끝나고 헤어질 때 이렇게만 했어요. 시장 가는 날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저는 시간 되면 같이 걸을게요. 그 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강요도 아니고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선택권을 온전히 남겨둔 제안이었거든요. 오은숙 씨는 그게 정서적 안전이자 현실적 도움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오은숙 씨는 어느 날 내일 오전에 시장 좀 가야 해요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낮에 공개된 길로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오은숙 씨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이 덜 힘들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재호 씨가 앞서 끌고 가지 않았고 오은숙 씨가 고르는 속도에 맞춰 기다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봉지 한두 개를 자연스럽게 들어줬고 집 앞에서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오은숙 씨는 집에 와서 오랜만에 국을 끓였다고 해요. 냉장고가 채워지니 마음도 채워진 느낌이 들었고 저녁이 덜 허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혼자였다면 장보기 자체를 미뤘을 가능성이 크고 미루면 식사가 부실해지고 부실해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더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 한 번이 이 흐름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작은 동행은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삶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남성이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건 은근한 끌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 삶을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기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활동을 먼저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장보기, 산책, 도서관, 병원 동행처럼 목적이 분명한 동행이 부담이 적습니다. 시간도 낮으로, 장소도 공개된 곳으로, 길도 익숙한 곳으로 정해두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형태는 이렇게 잡아보세요. 짧게 정해진 시간만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차를 타고 멀리 가는 동행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같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내 생활을 지키는 장치를 같이 두는 겁니다. 동행이 생기면 편해지지만 그 편함이 커질수록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연락은 하루의 일부로만, 만남은 낮 시간 중심, 금전은 어떤 경우든 섞지 않기.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만나면 정이 안 붙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건 불꽃이 커서가 아니라 부담이 작아서입니다. 부담이 작아야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봐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마음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어요. 괜히 의지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럴 땐 함께하는 날과
혼자 하는 날을 일부러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동행을 두고 나머지는 내 루틴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는 따뜻해지되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가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은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그 감각은 자존감과 연결되고 자존감은 다시 삶의 의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70대의 끌림은 거창한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작은 동행이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힘에서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함께 장 보러 가는 길, 함께 걷는 한 바퀴, 그 평범함이 삶을 다시 굴러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일상이 함께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더 큰 감각이 따라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혼자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미래의 불안을 덜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5번째 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동반자 감각으로 이어가 볼게요. 5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동반자 감각입니다. 이건 설렘과는 결이 다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버티게 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이유는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더 조용히 두려워하는 건 앞으로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불안은 큰 소리로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만 커지고 어느 순간 잠을 깨우고 몸을 긴장시키고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혼자만은 아니다라는 감각에서 더 큰 안정감을 얻습니다. 완벽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느낌 하나가 불안을 확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대 여성들이 남성에게 끌릴 때 그 끌림은 로맨스보다 방파제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이 동반자 감각은 어디에서 느껴질까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책임감에서 느껴집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 말이 앞뒤가 같은 사람, 과장하지 않고 현실을 같이 보려는 사람, 무언가를 해결해 주겠다며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확인해 볼까요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문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문정자 씨는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아픈데도 아무도 모르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이런 상상이 더 커져서 괜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곤 했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약속을 만들기도 싫어졌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민폐가 될까봐 아예 사람을 멀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버린 거죠. 그러다 동네 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70대 초반 김영훈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모임은 매번 끝나고 서로 도착했어요만 확인하잖아요. 그거 괜찮으시면 집에 들어가실 때 저한테도 한 줄만 남기실래요? 문정자 씨는 처음엔 움찔했습니다. 괜히 기대하게 될까봐, 괜히 의미 부여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김영훈 씨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요. 그냥 확인 하나 있으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말이 문정자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챙기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문정자 씨는 집에 들어오면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김영훈 씨도 늘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정자 씨는 그 한 줄 덕분에 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쥔 채 잠드는 날이 줄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라는 감각이 생기니 몸이 먼저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정자 씨가 김영훈 씨에게 느낀 감정은 달콤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자연스러운 끌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미래의 불안을 조금 줄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안을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미래 불안을 줄이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감정 표현보다 안전 루틴부터 만들어 보세요. 서로 도착 확인 한 줄, 정해진 요일에 안부 한 번, 공개된 모임에서만 만나기 같은 작은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은 로맨스를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동반자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동반자 감각이 생길수록 마음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금전과 개인정보는 더 천천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어떤 이유로든 섞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칙을 오히려 더 존중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도 결국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해결책은 한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동반자 감각은 한 사람에게 올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의 안전망을 여러 겹으로 만들 때 더 단단해집니다. 가족, 이웃, 모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안전망이 분산되면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상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 불안을 줄여주는 남성에게 끌린다는 건 내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현실적으로 지키고 싶다는 성숙한 감각입니다. 혼자 버티는 힘도 중요하지만 함께 버티는 지혜도 필요하니까요. 이제 5가지 이유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70대의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늦은 연애가 아니라 다른 속도로 다시 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울림은 나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죠. 정서적으로 안전해지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약속이 생기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활 리듬이 정돈됩니다. 작은 동행이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고 삶의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동반자 감각이 마음의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이 사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의 핵심은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확장하느냐였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수록 내 안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은 따뜻해질수록 넓어지지만 기준은 따뜻해질수록 더 또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5가지는 누군가를 평가하라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내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관계의 이름을 급하게 붙이지 않고 부담을 밀어넣지 않는지요. 진짜 안전한 사람은 다가올수록 더 천천히 옵니다.
둘째, 말이 앞뒤가 같은 사람인지 보세요.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흔들리는 사람은 처음엔 매력적이어도 나중엔 내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생활이 좋아지는지 보세요. 식사가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돌아오는지, 잠이 조금 더 깊어지는지, 밖에 나갈 힘이 생기는지, 내가 나를 돌보게 되는지, 관계가 내 삶을 살리는지, 흔드는지, 이건 몸이 먼저 압니다. 넷째, 공개된 자리에서 편안한 사람인지 보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고, 낮 시간에 만나도 편안하고, 규칙과 경계를 말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안전한 사람은 안전한 방식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다섯째, 돈과 개인정보 앞에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인지 보세요. 경제 이야기를 빨리 꺼내거나 사정을 캐묻거나 도움을 빙자에 얽히려 하면 멈추셔야 합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원칙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꼭 담아두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끌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끌림을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다뤄야 그 마음이 삶을 밝히는 쪽으로 갑니다. 숨기고 눌러서 외로움이 깊어지게 만들 필요도 없고 급하게 믿어서 상처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하루가 조금 더 단정해지나요?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나요? 아니면 불안해서 더 흔들리나요?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노년의 마음은 늦은 게 아닙니다.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삶을 확장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변 시선과 가족의 걱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리고 마음이 열리되 상처는 줄이는 현실적인 대화법과 안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